아이라인을 아무리 얇게 그리고 조금만 그려도 나는 어색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죠. 쌍꺼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눈은 아이라인 피하자. 무쌍도 눈매 라인에 따라서 아이라인 잘 어울리는 유형에 공통점이 있다? 예스! 이건 몰랐죠?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분석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주제는 우리 보라돌이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는 주제이기도 하죠. 바로 아이라인입니다. 아이라인을 아무리 얇게 그리고 조금만 그려도 나는 어색한 것 같아, 부담스러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의외로 아이라인이 안 어울리는 유형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오늘은요, 쌍꺼풀 있는 눈뿐만 아니라 무쌍까지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싹싹싹 긁어드리기 위해서 야무지게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포인트들을 조금만 더 캐치하셔도 나의 얼굴을 분석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자, 그럼 같이 분석 보러 가봅시다. 일단 아이라인 안 어울리는 첫 번째 유형부터 갈게요. 바로 눈매가 긴 유형이에요. 아이라인은요, 눈매의 음영감이나 깊이감을 주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눈 길이에 길이감을 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 섀도우는 트임이나 음영감을 주기가 좋고, 아이라인은 눈매의 길이, 눈 뒤쪽을 혹은 앞쪽을 좀 트여주는 길이감을 조정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눈매의 길이가 긴 유형일수록 아이라인을 남들처럼 똑같이 뺐을 때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수진님 보시면 눈매의 길이감이 정말 긴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웃을 때 눈끝 길이가 쭉 라인을 타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가진 눈이죠. 무쌍이나 유쌍을 다 떠나서 눈매의 길이감이 긴 눈들은 아이라인이 주는 역할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긴 눈매를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라인을 존재감 있게 도톰하게 빼는 것보다는 눈매 그대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아이라인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얇게만 눈매를 보완하는 정도로 끝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경수진님 같은 눈 유형에 속한다면 오히려 아이라인은 패스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눈 뒤에 요 트임 있는 영역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눈 뒤트임의 각도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혹은 그 틈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서 아이라인이 어울릴 수도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눈 뒤에 여기 트여있는 뒷부분의 영역이 좁은 셀럽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한소희님이세요. 사진 보시면 눈끝 부분의 영역존이 정말 작고 좁아요. 눈두덩이 쪽 쌍꺼풀 라인도 길게 뻗어있는 눈이죠.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언니 영역이 좁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아이라인이 잘 어울리는 기준은 바로 이 사진에 정답이 있어요. 두 분의 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이라인이 잘 어울리는 제니님과 비교해봤을 때 눈끝 영역존의 넓이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제니님은 눈끝 영역의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존재감 있게 연출을 해도 화려한 느낌이 강하고 어색한 느낌이 덜한 거예요. 아이라인이 잘 어울리는 분들 중에 르세라핌 채원님 보시면 채원님도 눈 뒷부분에 영역존이 굉장히 넓은 편이세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이렇게 길고 화려하게 뺄수록 채워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이유도 이 눈 뒷부분의 영역이 얼마나 넓냐 좁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같은 멤버인 카즈아님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눈끝 영역의 넓이감이 정말 다르죠. 그래서 연출하는 라인의 느낌도 완전 달라져요. 카즈아님은 조금 더 얇게 간다면 채원님은 조금 더 도톰하고 존재감 있게 가죠.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릴 때 나의 눈 영역 중에 여기 끝부분 있죠. 삼각존 영역이 넓은지 좁은지를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역 자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고, 눈 끝부분에 열려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좁은 영역을 가지신 눈 라인보다는 훨씬 더 크게 화려하게 그리기가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쌍꺼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눈은 아이라인 피하자.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눈입니다. 바로 쌍꺼풀의 길이감이 긴 눈인데요. 쌍꺼풀도 길이감에 따라서 아이라인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의 영역이 조금 달라져요. 길이감뿐만 아니라 이 쌍꺼풀 두께감 있잖아요. 얇은 속쌍 같은 쌍꺼풀과 그리고 도톰한 겉쌍꺼풀이 아이라인 영역에서 차이가 나듯이, 예를 들어서 곽선영님 쌍꺼풀 얇게 눈을 살짝 떴을 때
두 번째, 편하게 떴을 때, 아예 부릅떴을 때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속쌍이면서 무쌍처럼 보이기 쉬운 눈들은 아이라인이 오히려 속쌍꺼풀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라인 그릴 때 좀 더 눈매를 가리지 않는 선으로 많이 그리는 것처럼 이 쌍꺼풀 라인의 두께감에 따라서도 아이라인의 제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한지민님, 송혜교님 쌍꺼풀 라인을 보시면 쌍꺼풀이 눈매 끝까지 같이 쭉 이어지는 길이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눈매 자체가 라운드로 둥글게 빠진 눈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쌍꺼풀 길이감이 길어서 눈매 끝까지 쌍꺼풀이 가 있는 눈들은 눈매를 라운드 형태로 둥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라인이 존재감 있게 올라올 경우 오히려 힘을 뺐을 때보다 조금 더 어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송혜교님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컨셉 화보 외에는 두껍게 라인을 그리는 경우 보다는 1, 2번처럼 얇고 가벼운 라인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의 두께감도 아이라인에 영향을 주지만 이렇게 내 쌍꺼풀의 길이감이 눈 끝까지 끝나는지 그 전에 끝나는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몰랐죠? 자, 그리고 무쌍 갈게요. 우리 무쌍 보라돌이들 또 무쌍 소개를 안 해주면은 또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자, 이쯤에서 한번 해야죠. 오랜만에 우리 분석한 김에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무쌍도 눈매 라인에 따라서 아이라인 잘 어울리는 유형의 공통점이 있다? 예스. 아이라인 잘 어울리는 무쌍 셀럽의 눈매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바로 S자형 눈매입니다. 이렇게 S자형 눈매를 가지고 있는 특징은 눈매 가운데가 높이감이 있으면서 뒤쪽이 트여있는 눈들을 말해요. 그래서 약간 물고기 꼬리의 느낌이 나도록 앞쪽에서부터 뒤쪽 라인이 이 S자 모양이 생기는 눈이에요. 이런 눈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라인을 올리거나 내릴 때 제한이 없고 다양하게 라인을 그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이라인 잘 어울리는 무쌍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대로 아이라인에 조금 제한이 있는 무쌍 눈도 있습니다. 바로 일자형과 라운드 형태인데요. 먼저 일자형 눈을 살펴보시면 눈두덩이가 조금 있으면서 눈 중앙이 높지 않기 때문에 눈 중앙에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쭉 일자로 눈두덩이가 이어지는 눈매를 가진 무쌍이에요. 일자형은 눈매 굴곡 자체가 아까 S형 눈매보다는 중앙이 높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라인의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박보영님처럼 라운드 형태로 된 눈매도 눈매가 주는 라인의 모양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뒷부분이 내려가는 굴곡이 있어서 캐치라인이나 도톰하게 채워주는 라인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쌍분들 중에서 일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라인 자체에 아이라인으로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섀도우나 음영감 혹은 다른 치크나 립 이런 포인트의 컬러들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메이크업하기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약간의 스킬 플러스 밸런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라인의 길이감을 너무 길게 빼거나 이 아이라인을 뺐을 때 풀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라인이 안 어울려 보일 수 있는 거죠. 나는 매일 아이라인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둥둥 떠 보이지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메이크업을 좀 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같이 해보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분석과는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실수 부분을 또 캐치할 수 있거든요. 길이를 내가 가진 원래의 눈매보다 너무 길게 빼도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는 그냥 맞춰서 한번 그려보고요. 이쪽 눈은 제 원래 눈 길이보다 조금 과하게 그려볼게요. 이 라인을 평소에 섀도우를 많이 바르지 않았는데 너무 길게 뺄 경우에는 라인만 너무 길게 빠져나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냥 꼬리만 좀 가볍게 이렇게 길게 그려봤어요. 이쪽은 제 원래 눈매에 맞춰서 좀 더 길게 그릴게요. 보통 눈매라고 하면은 이렇게 눈 고랑이 있어요. 끝부분에. 이 고랑을 맞춰서 여기보다 조금 더 나가는 정도?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지는 이 고랑 있죠? 살짝만 더 뺀 정도로 이쪽 눈 길이가 조금 더 짧긴 하지만 훨씬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두께감이 있으면서 길고 좀 진하게 그렸습니다. 여기서 끝하고 마스카라를 해버리면 섀도우가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섀도우랑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느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디테일이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로 살짝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팔레트는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낮잠 자는 치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섞을게요. 이거는 르부아 브러쉬인데 이렇게 짧고 탄탄한 그런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묻혀가지고 뒷부분에 색감을 올려줘요. 이 아이라인 뒷부분 풀어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메이크업 완성도가 확 퀄리티가 올라가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살짝 언더에 삼각 정도 채워주면 눈 끝이 조금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나죠. 여기서 나는 살짝 더 딥한 컬러를 이용하겠어 하신다면 싱글 섀도우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팔레트 안에 이렇게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거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에이프릴 스킨의 넘버링 아이 팔레트 워밍업인데요. 여러분들이 팔레트 중에 있는 컬러로 해주셔도 돼요. 이런 컬러들을 좀 이용해서 아이라인 끝부분을 더 풀어줘도 좋죠. 정말 이렇게 하면 이 라인만 그냥 뽕긋하게 올라온 듯한 느낌이 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뒤쪽은 깊이감이 생기면서 좀 더 트여 보이는 효과. 섀도우는 약간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아이라인의 길이감까지 주면서 트여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꼬리 끝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눈은 음영감을 준 쪽, 여기는 그냥 냅다 빼버리고 섀도우로 풀어주지 않은 쪽이에요. 보시면 이쪽 눈의 느낌과 이쪽 눈의 느낌의 퀄리티가 확 달라 보이죠. 섀도우를 많이 바르지 않아도 이 끝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도 라인 꼬리 부분에서 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디테일을 빼놓은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신경 써주면서 아이라인 그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라인이 안 어울리는 유형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라돌이들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분석의 포인트들을 토대로 나의 얼굴에 조금 접목시켜서 좀 캐치하면서 같이 습득해주시면 여러분들 메이크업 할 때 훨씬 쉽게 하시기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며칠 뒤에 만나요. 안녕!